졌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되게 유난히 사실 치열했었던 것 같아요. 군이 오합지졸이 된 거죠. 군 기강이 많이 무너졌고 군이 한 3년 정도 훈련을 안 했어요. 군의 우왕좌왕 작전 실패뿐만 아니라 허위 보고에 이어서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이 무엇보다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도 이 사태의 심각성 그리고 드론 침투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에 나는 이거는 민주당에서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자위권이거든요. 북한이 보내면 우리가 대응을 해야죠. 근데 이걸 정전협정 위반, 우리가 국제법 위반한 걸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방어 의지, 안보 의지가 없는 행위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위권이라는 입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요, 제한된 행동 반경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자위권이 아닙니다. 전 사실 이제 이게 여권,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 정부, 그다음에 야당에게 둘 다 딜레마를 준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이를테면은 여당은 말 그대로 이제 보수는 안보의 관계 강하다. 그래서 기존 정부가 안보에 취약했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입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실까지 이렇게 침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되게 민망했던 나머지 전쟁까지 꺼내드는 상황이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맞았을까? 이게 적절히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들이 필요했을 텐데 이게 잘못했으니까 전쟁? 뭐 이러면서 이제 확 튀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공격할 거리를 찾은 거죠. 이제 너희가 보수라고 했는데 왜 안보 이따위를 했느냐, 대통령실 옮긴 거 결국 그게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냐 라고 이제 공격을 했더니 또 전쟁 얘기를 해보니까 야, 그 정도까지 얘기한 건 좀 심하지 않냐, 약간 이제 민망해지고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온 거죠. 대통령실의 사진까지 찍어왔다. 이거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광화문에 있었으면 어땠겠습니까? 1분 안에 요격이 가능했습니다. 방공 시스템 완비돼 있었고요. 1분 안에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대통령 안보가 불안해진 거다라는 게 김병조 의원의 저때 주장이고 국방장관이 그게 아니라고 지금 답변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국방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 참모부들이 군 수뇌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청와대 못지않게 대공, 방공 이런 태세가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곳이에요. 네. 광화문의 시스템이 섭지. 그대로 용산에 다 이전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죠. 그 다 정도 이전했다고 더 확신하십니까? 강화됐어요. 더 원래 강화됐다고요? 광화문에 있을 때는 무인기 막연한 잡는 얘기 국지 방공 하시지 레이더가 마시고. 없었어요. 방공 그러니까 일반 시스템이 레이더는 그렇게 잠깐 아니 하루아침에 이전할 수 일반 있는 게 레이더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결국 이 두 가지 입장 차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핵심을 사실 좀 보여준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이번에 무인기의 어떤 침투 사건이 어느 정도의 위협일까? 그리고 그 위협이 어느 정도의 구멍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구멍을 어떻게 메꾸는 것이 적절했을까? 요 이제 핵심적인 어떤 질문을 던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건 대통령실 옮겨 생긴 문제다. 이 공백 어떻게 메꿀 거냐. 그리고 그렇게까지 센 얘기할 문제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대응을 했어야 되느냐. 여기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 치밀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우선해야 되고 대화를 우선해야 된다라는 가치는 좋으나 그것에 맞는 적절한 일종의 좀 강한 대응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키워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약점이 좀 나타났고요. 현재 이제 그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어느 정도까지 구멍을 메꿔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텝이 좀 꼬여버린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제대로 인정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무인기 대응 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의 대응을 했다라면서 좀 더 촘촘한 논리 구조를 짜면서 나아갔더라면 안보 위기나 위협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촉구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꼬여버린 스텝을 정확하게 풀지 못한 이제 그런 약점이 또한 동시에 늘어난 것. 이게 둘의 어떤 논의에서의 약점의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해서 어떤 것이 좀 더 중요했냐면 만약에 제대로 취재를 해왔다면 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시 되고 있으며 왜 이 문제가 갈등으로 자꾸 나서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제대로 보도하는 게 선행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추적을 안 해왔거든요. 관심이 없습니다. 예, 장애인 문제들 별로 관심이 없고 이동권이라는 문제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마치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불편을 강조하는 대단히 관습적인 그리고 사실 편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언론이 이런 식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어떤 약자, 교통 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이나 아니면 이들의 인권에 대한 그 사회적 의제를 좀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언론이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언론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취지를 공감하면 그 취지를 공감하는 내용을 보도로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인권, 장애인권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고발하고 정리해주고 그 전장년이 하는 일을 언론이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전장년이 시위를 하니까 아,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러면서 계속 보도는 이런 민폐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정말 언론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전 이 부분, 그러니까 당연히 시위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 그다음에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호소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보도하는 것도 필요하나 그거 이전에 했어야 될 문제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질 내지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짚어주는 언론이 참 왜 이렇게 없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기 문제도 실제로 이것이 정말로 핵무기가 떨어질 정도의 위협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구멍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인지 구멍은 어떻게 메우는 게 적절한지 이 선에서 좀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들이 이제 서로 이제 좀 충돌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정체가 돼버리죠. 두 번째 장애인 문제도 역시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치 돈이 엄청나게 들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해왔던 문제예요. 다만 속도가 느려진 거거든요. 이게 문제 해결의 속도가. 왜 문제 해결의 속도가 늘어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상당 부분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굳이 애써서 서로 간의 싸움으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과연 우리 언론들이 현실들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에 있어서 충실했는가. 정치 주체들이 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행정주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언론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되는 것들을 제가 짚어줬으면 됐을 문제인데 이 부분이 참 가장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준 거. 그게 전체의 골이 아닌가 싶습니다.